현재 예비군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민방위 혹은 뭐 예비군 민방위 다 졸업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생존 관련 컨텐츠를 하면서 정말 많은 댓글들을 받았어요.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 채널도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전쟁이 나면은 너 어차피 군대 끌려가는데 뭐 이런 생존 파우치 챙겨서 뭐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저놈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댓글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뭐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항상 영상 보고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항상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짬짬이 남기고 있는데 제가 다는 댓글 수보다 늘어나는 댓글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진짜 다 읽어보니까 답글이 안 달렸다고 속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민방위에 속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비군이었다면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장비를 챙겨가야 될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생존 파우치 댓글에도 실제로 예비군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떤 장비를 챙겨가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은 재미 위주의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성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제품들을 제가 챙겨가겠다고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닙니다. 인트로에 그냥 깔아놓은 거고, 제가 준비한 장비는 따로 있으니까 인트로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어떤 장비를 챙겨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예비군에 속해 있고 내가 그 집결지에 모여서 부대로 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보급을 받고 거기서 잠잘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뭔가를 챙겨가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밀리터리 쪽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플레이트 캐리어라든지 뭐 건벨트, 저도 물론 이렇게 건벨트도 있죠. 뭐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건벨트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런 장비들 내가 들고 가서 그 전쟁터에서 쓸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장비가 없으세요. 이런 장비를 나 혼자 차고 간다? 그러면 피하 식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통제를 당할 겁니다. 저런 건벨트 같은 거, 뭐 플레이트 캐리어, 뭐 좋죠. 근데 과연 예비군 편제에서 저게 사용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집에 있는 이런 픽스드 나이프 좋죠. 챙기면은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챙겨가면은 옆소대라든지 뭐 분명히 누가 훔쳐갈 겁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내가 막 만약에 씻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누가 몰래 와서 훔쳐갈 수도 있어요. 진짜 눈독 들일 만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말고, 뭐 이런 팬시한 물건들 말고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전역한 지도 좀 오래됐고 지금 현재 예비군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비군을 받았던 그런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장비들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치우고, 이 장비들은 좀 PTSD가 올 수 있는 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예비군에 갔을 때 지급받았던 그런 탄띠를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이렇게 꾸려봤어요. 당연히 군용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냥 다 싸제 제품이고요. 여기 보통 이쪽에 군용 마크 있죠. 군용 아닙니다. 네, 싸제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당연히 예비군을 간다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투조끼를 줄까? 저는 군 생활할 때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탄띠나 이런 탄입대 이런 거를 제가 예비군 가서 처음 차봤어요. 저는 부대에 있을 때는 전투조끼에 탄띠만 맸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탄입대에는 제가 예비군 가서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예비군을 간다면은 이런 장비를 지급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탄띠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은 기본 세팅을 해놓고 이 위에 차근차근 올려가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앞에 탄입대, 물론 형태는 좀 다릅니다. 제가 군용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AR 파우치 두 개를 이렇게 앞에 매달아 놨어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통도 뭐 군용 수통을 당연히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 플라스틱, 원래는 은색의 검은색 뚜껑의 그런 수통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수통피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군에 편제돼서 괜찮겠다 싶은 장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3M 장갑 이건 진짜 필수입니다. 이거는 장갑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메카닉스웨어 이런 것도 당연히 좋죠. 좋긴 좋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픽스드 블레이드처럼 누군가 눈독 들일 만한 그런 물건이에요. 정말 팬시하게 생겼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장갑 3M 장갑 말고 이런 메카닉스웨어를 낀다고 해서 내가 막 특수부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갑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혈대입니다. 지혈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혈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 장비에 추가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혈대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저도 물론 부대에 있을 때 구급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급법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좀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혈대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응급처치술에 대한 그런 훈련은 제가 현역 때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기억이 잘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지혈대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급법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응급처치술의 기억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껏해야 심폐소생술 그 정도 말고는 응급처치술 뭐 현재 현역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구급법에 대한 훈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혈대를 챙겨간다 한들 이거를 나에게 진짜 알맞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인원, 그리고 내 탄티에 이게 묶여 있는데 이게 뭔지 인식을 하고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내가 뭐 만약에 다쳤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나 탄티 옆에 저거 지혈대니까 저걸로 좀 지혈 좀 해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플러그. 그 이어플러그가 주황색 폼으로 된 거, 그런 거 말고 이제 이거는 슈어파이어사 그 사격용 이어플러그입니다. 큰 소리는 청각에 손상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그런 폼 제품보다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총소리는 막아주고, 그래서 이 이어플러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최악이잖아요. 청각의 손상 정도가 아니라 청각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최악의 조건인 상황일 건데,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장비는 있어야 내 청각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어플러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뭐 컴텍이라든지, 저는 이제 스포텍이라는 이런 이어머프가 있는데 뭐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비군으로 편제가 돼서 가신다면은 지급받는 방탄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군생활 할 때 구형 방탄 이거 절대 못 씁니다. 이어머프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이 이어플러그가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방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어머프는 뭐 가족들 주든지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이어플러그 챙겨서 올 것 같아요. 빨간색 끈을 해놓은 거는 이게 탄띠가 보시면은 장비 결속하라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통 말고 이제 대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찝어서 결속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위한 구멍인데 철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철사에다가 탄띠에 걸어 놓으면은 뭐 잊어버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챙겨봤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탄띠에 고무줄로 한번 달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챙길 거는 멀티툴. 멀티툴도 있으면 좋겠죠. 뭐 야 이것도 훔쳐가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팬시하게 생긴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이런 커버 제품 저는 챙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탄입대라든지 이런데 결속해가지고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몰리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냥 크게 이렇게 잠그면은 벨트 같은 데에도 찰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착용해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멀티툴은 정말 있으면 좋죠. 칼도 들어있고 드라이버나 뭐 이런 벤치 같은 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터에서 뭐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고 이런 공구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챙겨갈 것 같습니다. 파우치는 타코 파우치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스피드 기어 제품인데 제가 작업할 때 쓰던 물건이에요. 권총 탄창 담는 파우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탄창 같은 거 이렇게 꽂아서 쓰는 원래 그런 물건이에요. 작업할 때 여기다 멀티툴이나 라이트 꽂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탄띠에도 이거 하나 결속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번지는 원래 검은색인데 이게 제가 오래 쓰다 보니까 끊어져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다시 감아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멀티툴 챙길 것 같고요. 그
그 다음에 플래시라이트 하나 있으면은 정말 활용도가 높겠죠. 보통은 전투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 너무 밝은 라이트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부대 주변에 있으면 전기가 어느 정도 공급은 되겠지만, 저희 같은 예비군이나 사병한테까지 원활하게 전기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AA 알카리가 들어가는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그런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알카리가 들어가는 라이트를 선택했냐면, 저도 부대에 있을 때 유일하게 보급받을 수 있던 건전지가 그 더블 A 하고 트리플 A 그거였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군대 리모컨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그 AA 알카리 건전지는 그래도 보급이 됩니다. CR23A나 뭐 그런 건전지는 택도 없죠. 그런 건 보급되지도 않는데, 더블 A 같은 거는 보급이 되기는 돼요. 작은 라이트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급낭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구성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써놨어요. 밖에서 보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군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환경은 사실 뭐 SOP 막 그런 거를 따지는 그런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부대원들이 다 같은 위치에 갖고 있어서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처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SOP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에 보시면은 파우치에 또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응급처치용품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또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소독용 그 수압 같은 거, 소독용 수압 준비했고, 아쿠아탭스라는 제품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채널 이제 생존용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아쿠아탭스를 챙겨놨어요. 이걸 왜 챙겨놨냐면, 어차피 군대 가서 물 주는데 이런 거 뭐하러 챙기냐 하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물을 정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수통을 살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은색으로 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받는 그 수통의 상태를. 아무튼 그거를 피할 수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아쿠아탭스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 뜯어놨는데, 성분 그런 거 뭐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물을 약간 락스처럼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막 마실 수 없는 그런 락스가 아니라 락스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꽤 큰 알이에요. 이렇게 20에서 25리터까지 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약인데, 물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식수로 운영하고 싶다, 근데 이 수통에 내가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수통이 보통 한 980ml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이거를 넣으면은 농도가 너무 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수통에 있는 물을 정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자르셔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나이프 있잖아요. 이게 20리터에서 25리터니까 20리터라 가정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놓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섭취를 하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세균들을 좀 녹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1리터의 물을 담고 이거를 하나를 통째로 넣으면은 락스처럼 변하기 때문에 수통 자체를 소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통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텀블러 같은 걸 들고 가서 그걸로 막 쓴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보급 나오는 거면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해서, 뭐 이거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비상용으로 비치해 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식염수 같은 걸 못 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물에다가 이거 녹여가지고 식염수처럼 임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비상 상황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는 거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달이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헤드랜턴은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뭐 라이트를 저희가 뭐 총기에 웨폰 라이트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위험하긴 하죠. 라이트를 이제 헤드랜턴을 쓰고 가면은 항시 이렇게 켜놓고 다녀야 되니까, 사용을 할 때는 뭐 이런 웨폰 라이트처럼 막 이렇게 전술적으로 막 순간점등하고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겠죠. 헤드랜턴을 쓰면은. 그래도 빵탄에 이렇게 핸즈프리로 다닐 수 있는 이런 라이트 하나 있으면은 진짜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술 상황에서 쓴다기보다는 좀 유틸리티한 상황에서 쓰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헤드랜턴. 물론 이 제품도 AA 2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압박붕대, 이거는 의료용 테이프, 포비돈 수압인데, 스틱으로 면봉같이 돼 있는 포비돈 수압,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소독하고 좀 찢어졌다든지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자체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챙겨봤고, 이게 좀 특이한데 임시로 좀 봉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4개의 테이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환부에 붙이고 바깥에 테이프를 이렇게 당겨서 딱 붙여주면은 오므러집니다. 그래서 임시로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테이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살을 꿰맬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전시 상황에 의무병이 다 있겠지만 의무병 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저보다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간단하게 출혈이라든지 뭐 찢어진 상처를 임시로 봉합할 수 있게끔 임시 봉합 키트하고 라텍스 장갑, 봉합 조치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드레싱 패드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3cm하고 5cm 정도 상처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세요. 이게 얼마지? 2만 얼마인가? 근데 뭐 기능성으로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샤프너는 왜 챙겼냐? 아마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뭐 위병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대검 같은 거를 지급받을 때가 있죠. GUP 같은 경우에는 탄약, 수류탄, 그 다음에 대검을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대검 상태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군용 대검이 앞에가 그냥 뭉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새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름종이 같은 데 쌓여 있는 걸 벗겨보면은 진짜 그냥 새까만 회색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이에요. 무슨 무광 흑색 라카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칼날에 앞에 뾰족한데 날이 아예 안 서 있습니다. 날이 안 서 있어요. 새 대검을 꺼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급받은 대검을 그래도 칼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게 샤프너를 준비를 했어요. 뭐 임시로 그냥 뭐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 칼인데 지급받은 그 대검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전시에는 그거를 뭐 샤프닝을 해서 준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몇만 자루를 그거를 막 전시가 됐다고 그거를 다 갈아서 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키트라고 하지만 그냥 이것저것 유틸리티한 거 좀 담아봤어요. 한번 장비들 세팅해 봤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이쪽에 이제 지혈대 고무줄로 세팅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멀티툴 파우치랑 이어플러그 세팅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비군 가서 뭐 탄띠를 보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진짜 재미로 이렇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소지품 같은 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계는 진짜 꼭 있어야 됩니다. 작전 상황에서 뭐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에도 중요하고 시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해밀턴 카키필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기계식 시계가 좋기는 좋겠죠. 뭐 배터리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험한 환경에서는 과연 얘가 버텨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가의 시계 같은 거를 사고 가신다 하시면은 안 벗어놓으면 모르겠지만 잠깐 씻을 때라든지 그럴 때 뭐 벗어놓으면은 집어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계들도 그냥 가족분들께 양보하시고 그냥 카시오 시계, G샥이라든지 내가 군생활 때 썼던 시계가 아직 남아있다. 뭐 그러면 그거 그냥 차고 가세요. 군생활 때 찾던 시계들 뭐 G샥부터 해서 뭐 저는 돌핀이라고 있었는데 아무튼 돌핀도 그렇고 진짜 내구성 좋잖아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전역할 때까지 끄떡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잘 사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카시오 시계나 뭐 이런 싼 시계 같은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머니 같은데 하나 있으면 좋은 게 멀티툴, 작은 키체인 멀티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전투 상황이 아니라 막사 같은 데서 쉬고 있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띠에 물론 멀티툴이 있지만 벗어놓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브용으로 멀티툴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착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전투복 입고 왔고요. 물론 이제 예비군 속해 계신 분들은 현용 그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당연히 입고 계시겠죠. 현용 전투복을 함부로 입고 촬영하면은 법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복장이 개구리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탄띠 쳤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좀 생각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쪽에 이제 탄입대 있고요. 이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지혈대 세팅했고 이쪽에 구급낭 이렇게 세팅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멀티툴 파우치 세팅해서 멀티툴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어플러그 이렇게 챙겨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챙겨놨고 이쪽에 수통 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현용 탄입대랑은 형태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집에 있는 파우치 대충 그냥 붙여놓은 건데 현용 탄입대랑은 좀 형태가 다르지만 아무튼 뭐 비슷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X반도 뭐 그거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이런 탄띠에 탄입대가 아니라
전투조끼에 탄띠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이런 장구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뭐 현실성이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재미로만 봐주세요. 뭐 저도 이제 전역한 지 좀 오래됐고 지금 예비군이 어떤 장비를 갖고 운용을 하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건벨트보다는 확실히 가볍긴 가벼워요. 이게 무장이 뭐 여기 지금 GBB 탄창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무게감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건벨트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내가 예비군이라면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제 현장이 좀 많아져 가지고 제가 영상 업로드가 엄청 늦어졌어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들, 샤프닝 영상부터 해서 뭐 이제 겨울 EDC 준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내가 예비군이라면 그런 주제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